네, 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출렁거림이 더 심화되면서 불확실성 가득한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현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 고민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빨간불이긴 한데 양대지수가 지금 기준으로 불안함은 계속 안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뭔지부터 깔끔하게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특히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초기에는 사실 뭐 25bp 인상의 어떤 베이비 스텝에서 지금 뭐 빅 스텝으로 갔다가 지금은 최근 뭐 75bp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리스크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뭐 혼란이랄까요, 공급망 혼란,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경기 부담, 뭐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좀 두 번째 리스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조금 큰 리스크는 사실 중국 경착륙 리스크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도 사실은 가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 중국 지도부의 결정이 있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의 이러한 경기 추락이라죠. 뭐 지금 한 3%대까지도 사실은 뭐 일부에서 이제 올해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착륙 리스크 자체가 뭐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공급망 차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공급망 차질을 이제 장기화시키면서 이제 물가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문제가 저는 이게 세 가지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세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 있잖아요. 예. 물가로 지금 이걸 잡을 수 있을까? 금리 인상이 합당한가?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도 있고요.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전후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사님, 지난달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이 될지, 그렇다면 여기에 시장은 안도할 수 있을지 좀 차례로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시장의 전망치긴 하지만 이번 4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8.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8.5%였으니까 일단은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물가 정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골드만삭스라든지 글로벌 IB들 자체가 일단은 좀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 생산자 물가, 아무래도 미국 물가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에 8.3%에서 이제 8.0%, 뭐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조금 중국 생산자 물가가 둔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밤 발표될 미국 물가 흐름 자체에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점론이 나오게 되면 일단 금리가 최근에 뭐 거의 뭐 폭죽 기차처럼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이러한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제도 사실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3%를 이제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다소는 이러한 물가 전망을 좀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이제 슬슬 털어버리기는 어떤 시점에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이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서요. 예, 일단 지난 FOMC 파월 의장이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여전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요번 달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올 물가 하나만 가지고 뭐 지금 그 우려가 사실은 부식되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신중한 이제 정책 기조를 사실은 이제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75bp를 뭐 6월달에 인상하기보다는 뭐 5월달처럼 하는 일단 50bp 인상을 한 이후에 사실은 그 후에 조금 뭐
5월 달 물가지표 이런 뭐 한 두세 달 정도 물가의 흐름을 더 확인한 이후에 이게 우리가 50bp로 갈지 또는 뭐 75bp로 갈지 또 아니면 또 우리가 기대했던 25bp 수준을 떨어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75bp의 인상 가능성 자체는 사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가 수준과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오르겠구나, 이건 수능해야지라고 좀 안정을 찾게 되는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뭐 이번 달 이제 나오고 다음 달 정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뭐 선을 긋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뭐 공급망 내기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파월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전망 자체를 사실은 좀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지표에 좀 동요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뭐 한 달 정도의 물가 둔화를 가지고 우리가 물가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얘기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결국 우리가 5월 달 물가를 받아보는 시점 그게 결국 한 6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6월 정도에 한 2개월 연속 물가가 조금 추세적인 어떤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인 신뢰, 뭐 이러한 또 하반기의 어떤 금리 사이클에 대한 가파른 인상보다는 좀 완만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시장이 조금은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기술주, 성장주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내리꽂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여기서 좀 뭐 워낙 사실은 좀 낙폭 자체가 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분명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게 되면 뭐 1분기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긴 했지만 여타 제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조금 견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 기술주 부분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다가선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탄력을 붙여주려면 아무래도 미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의 전환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에서의 그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데 결국 중국 정부도 결국 부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라든지 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어떤 완화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전반적인 뭐 글로벌 IT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좀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어떠한 그 모멘텀의 회복 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부양책이 나오는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5월장의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적극적인 포지셔닝 자체는 어렵지만 지금이 기회가 오히려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현금을 챙기는 전략이 좋을까요? 뭐 현 시점에서 뭐 대부분 워낙 또 투자를 해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서 만약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되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여기서 뭘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권고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돌다리를 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워낙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흐름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은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이제 한 5월, 6월 지나면서 좀 완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계속되면서 중국 뭐 이번 5월달 그 4월달이죠. 4월달 네. 중국 자동차 판매 보게 되면 거의 뭐 20% 이상의 어떤 감소세를 좀 보이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고 중국 정부가 계속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액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모습들이 사실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5월에 뭐 우리가 미 연준의 어떤 금리 뭐 이러한 사이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6월 중순에 또 FMC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자체도 사실은 5월, 6월에 과연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나올지라는 부분에서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적극적으로 이게 뭐 가격이 싸다 해서 매수라는 부분을 권고하기보다는 조금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조금은 좀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가격 메리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다가오고 네.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해서 조금 이제 비중 자체를 조금 늘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를 조금 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하시고 네.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적극적인 하고 전략을 네. 지금 취할 자리를 아니다.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진행하면서 장중에 상승폭이 더 확대된 코스닥이 눈에 띕니다. 865선까지 올라섰고요. 1%대의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보합권에서 갈팡질팡했는데 지금은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변화가 좀 눈에 띕니다. 저희 시작할 때 한 500억 원가량의 매도였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드는 구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3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쪽은 꾸준히 늘어나는 100억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인 매물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는 지금 오후 지금 2시 후반대입니다. 이어지는 마감 전략 3시 2부에서 꾸려보시고요. 저는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